안녕하세요. 민꼬씨가 투덜대려고 하다가 투덜이 민꼬씨 이제 나올 뻔하다가 녹음이 시작되니까 바로 갑자기 웃음으로 바로 일관하시는 바로 민꼬씨. 켜버리시네요. 아니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지금 또 아파가지고 저 등이 파스를 지금 아파요? 붙였거든요. 네, 등에 그 운동 그 어, 몸 안 풀고 운동하다가 등이 팍 결려가지고 지금 파스를 붙여놨는데 며칠 그럼 가고 운동을 더 있네요 지금 하세요. 이게. 약간 술은 해장술로 깬다 이런 것처럼. 그거 근데 그거 있는 말이에요 원래? 근거가 있는 아니, 얘기인가요? 당연히 근거가 없지. 아니 근데 뭔가 뭐 근거가 맞는 말일 것 같기도 한 게 근육통이 그래? 있으면 뭔가 그 근육에 대해서 뭔가 풀어주는 운동을 하면은 풀리는 거 아니야? 잘 아닐 모르겠어 것 그걸. 같아. 그거 이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등짝 맞아서 등 또 아플걸? 아 그런가? 누구한테 그 그런 얘기를 사실은 들었어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이러지 않을까. 예, 사실 제가 토요일에 그 한의원 가려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쇼츠 보느라 바빠서 이제 못 갔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돌아온 오랜만에. 바바박 아니 근데 캐스트. 진짜 저희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그 녹음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송구하다. 우리 기다려주시는 애청자분들 계셨다면 우리 번쩍이 분들 저희 어떻게 지내나 좀 궁금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또 어떻게 지내셨죠, 리스님? 네. 네.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정이 네. 뭐 각자 일단 한 번씩 안 됐던 네. 적이 있었고 주로 제가 너무 바빠서 안 됐던 아, 게 추가로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어, 그러니까 일정 왜 녹음 못했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방금은. 네. 그쵸. 바빠서 뭔가 녹음을 할 시간을 여유를 낼 수 없었다라던가 바빠서 몸이 고장나서 여유를 낼 수 없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말하셔도 초록색 테두리가 뜨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게 있다. 그 바질님 계셨을 때는 이제 셋이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네, 일요일 몇 시에 가수별로 두 녹음을 명이 하자. 되는데 한 명이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래서 찍어 약간 그 누르는 건가요? 일정을 미리 좀 픽스를 해놓고 그때 다 이제 준비를 했다가 이제 만나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약간 둘이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둘이서 일정 맞추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라는 식으로 둘 다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막상 토요일이나 이제 일요일 저희 보통 주말에 녹음을 하니까 주말이 됐는데 언제 녹음을 하는지가 되게 불명확한 거야. 그래서 뭐 언제 이때 된다며 그때 나 뭐 있어 약간 이런 우리 일들이 너무 어 우리의 취약함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조금.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둘 다 이제 굉장히 바쁘게 또 지내고 또 그랬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바쁘게 지냈다. 지냈지만 뭐 음. 오늘의 주제를 이제 소개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죠, 민코 씨? 좀 빨리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은데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리스님이랑 저랑 그 이제 목요일에 이제 또 한밤에 데이트를 한밤에 영화관 데이트를 좀 즐겼는데 거기서 이제 이 인사이드 아웃 2를 봤다 이거 아닙니까? 네, 오늘의 그 주제 인사이드 아웃 2 맞아요. 리뷰입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해서 보고 싶은 영화가 이제 제가 인사이드 아웃을 보자고 좀 쫄랐고 리스님이 그 콰이어트 저는 뭐 플레이스 예 다른 거 그렇죠 보자고 했는데 그거 뭐 예 사람들 안 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리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까였고 사실 저는 같이 보고 예, 싶었지 그걸 리뷰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뭔가 미스 예, 맞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 제가 이제 예. 리뷰할 두 명의 이제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저는 시작하는 느낌. 지갑을 하여 인사이드 아웃 2 리뷰를 진행하려고 하는 리스트입니다. 아니 그 얘기 하나요? 하는 거였나요, 저희? 해야 돼요. 왜냐면 예.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서 제가 편한 맞습니다. 복장으로 옷을 음, 갈아입고 갔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주머니에 넣었었던 음, 지갑이. 맞아, 그래서 맞아. 그 편한 옷이 되게 추리닝인데 좀 주머니가 얕은 추리닝이라서 약간 어느 순간 제 쏙 빠졌던 것 기억으로는 같다. 약간 좀 하늘하늘한 반바지 같은 걸 입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굳이 자세하게 묘사해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예, 아무튼 지갑에 딱 그래서 쏙 빠져버린. 예. 지금 한 4일째 계속 지갑을 찾고 있는 리스였고요. 덕분에 지갑을 희생했지만 영화는 즐겁게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니 영화가 끝났으니까 뭔가 영화를 보고 아 영화가 어땠다 약간 이런 여운을 조금 이렇게 나눌 법한데 그걸 나누기 전에 나 지갑이 없어졌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둘 다 약간 그 약간 위상사태 그 비상 상황 모드로 약간 이렇게 돌입해가지고 막 지갑 어디 갔는지 막 찾고 막 근데 저는 그랬어가지고. 괜찮은데 사실 네. 민코 씨 리스는 괜찮은데 민코 씨가 조금 민코 씨한테 좀 미안했다. 첫 아니야 번째는 아니에요. 소감을 듣지 못하게 했었던 게 아쉬웠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전 지갑 잃어버리고 나서 정신이 무슨 약간 술에서 한 3번 찬물 샤워를 한 것처럼 이제 어 싹 번쩍 멀쩡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치 민코 씨는 약간 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 미안했다. 그래요. 나의 걱정을 아무튼 대신해준 것 같았어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영화를 이제 제가 좀 보러 가자고 한 것도 좀 있고 하고 해가지고 조금 약간 미안하기도 네.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 약간 옆에서 조금 약간 진정시켜주고 싶은데 그때가 이제 막차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어가지고 밤에 영화를 봤다 보니까 빨리 갔어야 됐어요. 지하철 타고. 그래서 좀 그것도 조금 뭔가 한복판에 그리고 심지어 또 미안했던 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화 티켓을 이제 리스님이 내줬잖아. 제가 돈을 네. 안 쓰고 영화를 봤는데 리스님이 너무 약간 폼비박사 나버려가지고 좀 괜찮습니다. 그랬다 이제 민코 씨 마음이. 자기소개 해주세요. 예. 너무 빨리 저는 지나가는 것 같나요? 저는 이제 그 민코고요. 저 잘 지냈고 무슨 얘기를 하지? 뭐 저는 요즘 이제 회사에서 좀 잘 지내고 있고 재밌게도 일을 하고 있고. 네, 민코 씨가 너무 회사 업무에 집중을 해서 이제 주중에 톡을 안 봐요. 아니 요즘에 아니 근데 그건 사실 예전에도 그렇긴 했는데 요즘에 좀 일하는 게 약간 좀 재밌더라고. 오랜만에. 좋은 거죠. 한 1년 거죠. 동안 그런 느낌이 없다가 요즘에 약간 슬슬 또 일하는 재미가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즐기세요. 근데 그것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된대. 그렇다 모든 보니까 것은. 지금 저희 파바캐스트 카톡방 글 리젠율이 지금 거의 극악이에요, 극악. 네, 아무도 톡을 안 올려가지고 약간 얼음땡 하는 기분입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또 이제 바질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 초에 온다고 하셨었나 바질 그랬는데. 씨가 저희의 제3회 멤버. 네, 격화됐죠. 제3의 멤버, 전설의 멤버, 바질 전설의 씨라고 멤버, 환상의 멤버, 있는데 환상의 멤버. 저희 둘이 싸울 때 맨날 중재해주면서 팩트 폭행하면서 한 명을 계도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쵸. 그분이 미국 출장을 갔고 한 두세 달의 업무 후에 7월 초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팟캐스트 애청자분들도 요즘 바질님 목소리 어디 갔냐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바질님도 되게 애청자분들 이제 만나고 싶어서 많이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오늘 네, 저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저 이제 다시 진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인사이드 좋습니다. 아웃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좋아요. 영화 리뷰가 애매한 게 사실 영화를 안 본 사람들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하지만 영화를 본 사람도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습니다. 좀 얕게 뭔가 영화를 안 봤어도 대충은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의 영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노 스포일러 리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딥하게 이제 영화의 내용을 까발리면서 하나하나 품평하는 품평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부에는 스포일러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리스님. 예, 맞습니다. 정리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시네요. 좋아요. 일단은 이게 속편 아니겠습니까? 속편? 네, 인사이드 1이 아니라 2죠. 인사이드 아웃 2인데 민코 씨가 꽤 놀란 지점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 1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해서 이번에 속편이 나왔다길래 보러 간 건데 인사이드 아웃 1에서 그 라일리라는 그 주인공 그 친구가 그 감정들의 머리에 있는데 그 머리의 주인이죠. 그 사람이 라일리가 이제 원에서는 11살로 나와요. 11살로 나오는데 걔가 이제 이번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13살에서 14살 정도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하는 그 정도 나이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2, 3년밖에 시간이 안 지난 셈이죠. 나는 당연히 인사이드 아웃 1이 지금보다 한 2, 3년쯤 전에 나왔나? 뭐 한 3, 4년쯤 전에 나왔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년 전에 나왔다는 거야. 인사이드 아웃 1이 9년 전에 맞아요. 빙봉 나오고 그래서 나는 너무 충격적인 게 9년 전이 언제였는지 보니까 2015년인데 2015년이 이제 9년 전이구나라는 것도 저는 되게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나는 민코 씨가 자꾸
과거에 살고 있어. 아하하. 나이 드는 것 같아서 슬퍼. 나 완전 지금 그런 걸 엄청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좀 재밌는 지점이 있었고 실제로 이게 이제 라일리보다 그때 원을 영화를 본 사람들이 라일리보다 나이를 더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뭐 네. 초등학교 때 봤는데 뭐 지금은 뭐 대학생이 되어서 다시 2를 본다던가 이런 얘기가 있다고. 예. 네,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서 막 네.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이제 우리 자식을 데리고 원을 봤는데 이제는 대학생이네요. 같이 또 영화를 보러 갑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와,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돌아온 속편이었고 맞습니다. 총평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보죠. 민코 씨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아주 간략하게 노스포일러 총평. 총평은 저는 되게 애틋했어요. 그러니까 애틋하다. 뭐 토이스토리 사실 1을 봤다가 2를 보는 애틋함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이따가 사실 더 자세히 얘기할 거긴 한데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제작자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 라일리라는 이 주인공 여자애를 엄청 아낀다, 엄청 아끼고 사랑하고 얘가 잘 컸으면 좋겠고 얘 성장을 내가 완전 지근거리에서 옆에서 지켜보는 느낌을 받으면서 마치 약간 이 친구의 삼촌 같은 느낌인 거야. 이 조카를 바라보는 맞아. 그런 느낌인 거야. 뭔가 잘 컸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랑하는 뭔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너무 느껴지고 그게 나한테까지 전염이 되어서 너무 잘 얘를 전달이 사실은 전혀 모르는 친구인데도 막 얘가 잘 컸으면 좋겠는 거야. 완전 부모의 심정으로 응원하고 저는 싶어지는. 보게 되더라고. 너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너무 오랜만이고 재밌었어요. 예. 애틋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는 거 추천한다? 안 한다? 저는 추천입니다. 꽤 괜찮은 예, 영화고 추천한다. 이제 재밌습니다. 제 총평을 말해도 될까요? 좋아요, 리스님. 예, 저 총평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전에 저는 네. 인사이드 아웃 2 나온다고 했을 때 되게 심드렁했었거든요. 거의 무슨 까칠이에 한 10개가 이제 작동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심드렁하셨던 그래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인사이드 2 아웃 나오네. 요즘 디즈니나 픽사 좀 신통치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영화관의 관객들도 몇몇 영화 빼고는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그치. 영화관을 요즘에 잘 안 가니까. 그쵸. 다 OTT나 유튜브 보지 영화관 안 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이드 1을 되게 재미없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2 나와도 뭐 비슷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반전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저는 오히려 더 취향에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맞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 전망치가 바뀌었어요. 개봉 전에는 대충 1편이 한 700만 정도였을 거 500만이지 700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관객수 말씀하시는 거죠? 관객수? 네, 관객수가 영화관을 가서 봤던 게 이번에 한 300만 정도 되겠네라고 했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그리고 돌아가는 이제 사회 분위기를 보니까 한 700만이 가겠다.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 실제로 영화를 보니까 되게 좋으셔가지고 영화 좀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상향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안 좋다라는 얘기 중에서 왜 그 이유가 있냐면 소포모어 징크스라는 단어가 있대요. 있죠. 그래서 미국 약간 영어는 좀 이상한 말들이 많잖아요. 왜 굳이 8월을 8month라고 안 하고 어거스트라고 하는지 아니면 뭐 1학년, 2학년을 1year, 2year 이렇게 안 하고 뭐 프레시맨, 소포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맞아요. 소포모어 징크스의 뜻을 얘기를 하자면 1편보다 그 2편 아니면 속편이 더 망하는 그런 걸 소포모어 징크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왕왕 있죠. 많죠. 이제 1편 대박 나서 이제 좀 인기에 편승하려다가 이제 쫄딱 망한 경우가 막 많잖아요. 메이즈 러너 이런 것도 있고. 겨울왕국도 좀 비슷한 느낌 아닌가? 1이 훨씬 재밌었잖아. 겨울왕국도 1이 훨씬 대박 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1도 봐야 되고 복잡하겠네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뛰어넘었다라는 게 제 총평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조금 이따가 어떻게 그런 느낌을 받게 되셨는지를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리스님은 추천인가요? 영화 이거? 저는 추천인 것 같아요. 그냥 영화관에서 보면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OTT보다 그 강제로 이제 그 까만 영화관에서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낄낄대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숨 죽이는 그런 걸 즐기면 더 좋은 영화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나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영화를 보면서 리스님이랑 저도 마찬가지고 관객들이 그러니까 웃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개그 장면에서 다 같이 막 깔깔대면서 웃는 게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영화에서. 그런 게 되게 좀 오랜만이더라.
그런 게 막 그러기도 깔깔대면서 하고 막 같이 마지막에 웃고. 중후반부에 막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모두가 약간 숨죽여서 막 눈물을 참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영화관 가가지고 재밌게 보고 바이럴을 탈 왔습니다. 것 같고, 그리고 예. 중요한 게 이런 애니메이션은 좀 캐릭터 같은 게 예. 중요하잖아요. 예, 좀 예. 인기 많은 캐릭터가 좀 많이 등장해요. 새로운 캐릭터가 되게 인상 깊은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해서, 그래서 캐릭터 인형 같은 것도 나중에 좀 뜰 것 같아. 아, 네. 좋습니다. 아무튼 잘 될 것 같은 영화. 앞으로 네, 더 잘 될 것 그렇게 같은 영화. 예. 뭐 저희가 뭐 스포 없는 이제 리뷰라고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얕은 그러니까 추천한다, 재밌었다, 뭐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 재밌었다.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진지하게 영화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안 보고 들어도 되시는 분은 들어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니면 예. 스포 있는 리뷰 시작합니다. 좋아요. 시작. 네, 그래서 어떤 장면이 가장 좋았는지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좋아요. 의견을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리스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인상 깊고 영화관을 보고 나오면서 가장 깊게 좀 남으셨어요? 저는 캐릭터 중에서 빌런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1편의 예. 감정 주인공이었던 기쁨이를 예, 쿠데타 해버리죠. 예. 그죠, 사춘기가 오면서 불안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쫓아내버리고 그 불안이라는 감정이 라일리를 위해서 엄청난 주인공 스트레스를 그 주죠. 소녀 캐릭터를 예. 위해서 엄청난 무언가를 하지만 많은 것들이 잘못되기 시작을 해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파국이 오는데 그 공황이 오고 공황장애 같은 느낌이 오고 막 맞아. 숨도 못 쉬는 상황에서 그 불안이가 눈물을 막 한 방울 뚝 떨어뜨리는 장면이 막 되게 공감이 갔어. 그래서 사실 나는 이렇게 나쁜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최선을 다한 건데 그쵸.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공감 맞아. 가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좀 빌런, 악당처럼 그려지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있고 너무 미워할 수만은 없게 잘 그려놔서 입체적으로 엄청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메인 빌런이죠, 그 영화에. 네, 메인 빌런인데 사실 엄청 나쁘지 않고 다 이해는 가긴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가서 그 컨트롤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쫓겨났던 그 5 감정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도움을 주는데, 그때 이제 나도 사실은 라일리를 위해서 한 거였는데 약간 참회의 눈물을 똑 한 방울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부터가 되게 이제 영화의 클라이맥스였는데 그 후가 전부 다 애틋했었던 것 같아요. 그 민코 씨가 느꼈다고 했던. 이제 민코 씨는 그리고 조금만 더 이어 나가자면 그 장면의 그 연출도 되게 좀 무서웠어요. 그 막 약간 막 자아가 분리돼서 약간 막 구름처럼 막 변하잖아요. 실체가 없어지는 약간 그런 것도 좀 되게 인상 깊은 느낌이었고,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되게 뭔가 압박감이라던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되게 추상적인 감정일 수 있는 걸 되게 맞아요. 시청각적으로 잘 이해가 되도록 스토리도 그렇고. 맞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약간 해결했나라는 부분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원래는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자의식을 관장하는 어떤 그 자의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자의식 신념이라고 하죠. 신념을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들을 모아서 생성되는 어떤 그 뿌리 같은 공간이 나오는데, 원래는 거기에 이제 되게 좋은 기억들, 좋은 감정들만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자아상을 원래 라일리가 가지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 쫓겨난 이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마음속 깊숙이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나는 되게 다른 친구들을 위하는 사람이고 멋있어. 훌륭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근데 그 나중에 그게 어떻게 변하냐면 기존의 감정들이 그 수많은 감정들, 지금까지 밀어두었던 그 감정의 탑을 무너뜨리면서 약간 산사태가 나면서 이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도착을 하는데, 그때 마음속 뒤편에 몰아놨었던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노라든지 상처라든지 안 좋았던 일들과 실수와 기억들 같은 것들이 다 밀려오면서 그 자아상이 완전 뒤범벅되는 어떤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안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예를 네. 들어서 나빴던 기억이나 감정들을 다 꼭꼭 숨겨두고 이제 좋았던 감정들만 모아서 나를 만들었지만 그게 맞아. 그 숨겨놨던 게 다 붕괴가 되면서 그게 갑자기 범람하고 내 그치. 내면을 다 이제 끄집어 해내는 그런 네, 순간들이 와요. 눈사태처럼 그렇게 예.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는 이 라일리라는 친구가 난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은 그 안 좋았던 모습들까지 다 자신의 모습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내면적인 네. 성장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하지만 나는 동시에 되게 부족한 점이 많고 나는 못된 네. 점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친구들한테 잘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변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리스님은 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잘 묘사를 했는데 너무 성장이 빠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13살이기는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한다고라는 네. 느낌이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나는 훌륭해 말고 난 부족해 라던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나빠. 나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쵸. 이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나를 전부 규정짓지 않는다라는 걸 감정들이 다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게 꼭 껴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복잡한 나의 모습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 껴안는 장면이 어디 나왔었죠? 맨 마지막에 감정들끼리. 예. 저걸 그쵸. 보신 거 맞죠? 약간 예고편 봤어요. 유튜브 10분 요약 본 거 아니시죠? 봤어요. 맨 마지막에 다 감정들끼리 이제 화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이유가 뭔가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허황된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 그럴 수 되게 있지. 나 되게 착하고 나 되게 사람들 잘 챙기고 뭔가 나는 되게 엄청 사려 깊고 막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의 모습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모로 깨질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여러모로 없죠.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리스님이나 바젤님처럼 대학교 시절 때 저를 봤었던 되게 많은 친구들이 너가? 너 그런 캐릭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되게 그 영화의 약간 라일리 중반부 모습처럼 엄청 목표 지향적이고 되게 막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해야지 약간 이렇게 하는 타입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완전 달랐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내가 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약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청 공감이 갔어. 근데 이제 저는 그게 20대 중후반에 되어야 했는데 라일리는 이제 13살 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빠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 13살이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이걸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좀 급진전 같은 느낌이긴 했지만 맞아.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민코 씨랑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랑 나는 부족해라던가 그래서 비슷한 과정으로 이 라일리라는 캐릭터가 자신을 받아들였던 그 코스를 비슷하게 밟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맞아요. 이제는 다 그것도 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가끔 잘 필요할 때 제 자신이 약간 에즈올처럼 변하기도 하고 에소울이요? 싹퉁 바가지처럼 변하기도 하고 그 미드에 많이 뭐 나오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뭐 내가 필요하거나 내가 그게 더 좋거나 아니면 나한테 이득이면 그렇게 해도 어차피 그건 나니까 굳이 그거 가지고 못된 나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것 같아요. 약간 아무튼 그것마저도 나의 모습이고 그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또 중요한 건 다양한 감정이 있고 그 감정들이 서로 싸우거나 다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 개인을 위해서 라일리 뭐 그 감정을 갖고 있는 주체를 위해서 그런 감정들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그렇게 맞아. 부족하고 못난 나지만 그치만 그런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라일리에 대한 성장 이야기가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뭐랄까 아픈 과정이잖아요. 뭔가 나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게 부족함을 아, 깨닫고 그러니까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 부족함을 깨닫는 거면 차라리 괜찮아. 근데 왜냐면 그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신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 되게 진짜 나쁜 놈이고 나 되게 진짜 별로인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런 게 문득 오는 때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나의 일부인 거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네.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조금 예. 더 약간 사이드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메인 막 디쉬부터 저희가 약간 먼저 먹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뭐 좋았던 캐릭터나 좋았던 대사라던가 다른 약간 서브 좋았던 장면이 있으면 각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어떤 게 좋았다, 이 영화에 대해서. 네, 어떤 게 좋았다. 어떤 캐릭터가 좋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좀 메인 주제랑 또 와닿는 거기도 한데 예를 네. 들어서 중간중간에 스쳐 지나가듯이 굉장히 심오한 대사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맞아요. 네, 어른이 된다는 건 기쁨이 줄어드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그 밝았던 기쁨이가 막 오열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사실 감정들도 뭐 약간 다양한 캐릭터성을 갖게 되거나 맞아요. 그런 스쳐 지나가지만 사실은 곱씹어 보면 되게 공감할 만한 그런 대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약간 그 많은 시청자들이 인사이드 아웃 1에 나왔던 그 약간 빙봉씬? 리스님은 별로 안 좋아하셨다는 그 빙봉씬 같은 장면을 아마 좀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중간에 또 이제 기쁨이가 막 잘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크게 한번 다운되면서 막 되게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왔었죠. 네. 그, 그래서 제가 1편을 재미없게 봤다라는 이유가 그 빙봉 장면 같았는데 TMI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얘기를 하자면 영화의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그 11살이라는 내면을 그려내는 게 좀 유치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캐릭터인 빙봉이를 이제 떠나보내는 게 그러니까 거의 7번 방의 선물급으로 너네는 울어야 해라고 좀 강조했던 것 같아서 너무 심파였다. 너무 심파라서 우르라고 하네 재미없다 이런 그 느낌으로 까칠하게 갔었죠. 그렇구나. 아무튼 그 이해하죠. 뭐 약간 저도 사실은 그 장면 보면서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슬펐대. 근데 나 오열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나 전혀 안 슬펐거든. 그래서 그 장면이 심파 장면이었어. 저는 약간 오히려 이렇게 느꼈거든요. 나중 가서 거기서 나 빼고 다 울었구나. 약간 이렇게 우리 했었는데. 권쪽이 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이 사이코패스들 약간 이런 소시오패스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민코 씨는 뭐 좋았던 대사라던가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신스틸러가 뭐 그 고라니도 나오고 그 당황이도 나오고 좀 재밌었는데 역시나 그 슬픔이가 이제 나 또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지금 여기서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난 그 5명의 감정들 중에서 시크릿 에이전트 같은 역할로 이제 그거를 내부에서 약간 전복시켜줄 감정이 필요한데 잠입해서 이제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슬픔이로 되잖아요. 그래서 슬픔이가 혼자서 이제 거기를 막 이제 몰래 기어 들어가서 이제 약간 그 은밀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되게 뭔가 그 슬픔이라는 그 캐릭터가 사실은 되게 약간 막 둔해 보이는 캐릭터잖아. 막 날렵하게 막 스파이 이미지랑 잘 맞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게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 라일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좀 깨닫게 되면서 슬픔이라는 그 감정이 되게 또 힘있게 작용을 해요. 마치 인사이드 아웃 1처럼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그쵸. 뭐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들이 이제 자기를 다시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감정이 되는데 그래서 역시 아이 슬픔이라는 게 되게 사람들이 사실은 좋아하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되도록 멀리 두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인 건데 사실은 그 감정들 중에서 가장 그래? 힘이 난 그렇진 강하고 않은데. 그래? 가장 힘이 강하고 그리고 가장 인간에게 뭐랄까 그 심원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결국에는 그 슬픔이라는 감정인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전 좀 했어요. 예. 거의 무슨 심리학자인 줄 알았어. 음. 그럴 수 있죠. 예. 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뭐 약간 귀엽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인간의 근원적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감정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아, 있죠. 어, 아무튼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 네, 그리고 봐요. 중간에 개그씬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쵸. 저는 그 개그씬들이 코드가 너무 빵빵 맞아가지고 터졌었거든요. 아, 예를 어떤 들어서 케이스들이죠? 예. 갑자기 그림체가 바뀌면서 음. 옛날 2D 애니메이션 그림체가 나오면서 이제 안녕 여러분 나는 누구야 함께 노래를 불러볼까 막 이런 식으로 유아용 프로그램 캐릭터가 나와요. 그쵸. 내면 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그 친구가 그 돕게 비밀, 되는데 아직도 그 캐릭터를 좋아한다라는 그 비밀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약간 유치찬란한 거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어서 되게 좀 불협화음 같지만 좀 어이없으면서도 피식거리면서 빵빵 터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맞아요. 약간 숨든 명처럼 숨겨서 몰래 듣는 명곡 같은 느낌으로 아, 옛날에 맞아. 했던 게임 있지. 캐릭터, 네. 옛날에 했던 게임에 좋아했던 최애 캐릭터가 이제 내면 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게임 알지. 캐릭터가 너무 우스꽝스럽게 묘사가 되는데 그게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것도 너무 웃겼었어요. 약간 숨든 명 맞는 말인데 저도 약간 좀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파워레인저를 엄청 봤거든요. 파워레인저.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파워레인저라는 그 일련의 시리즈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보라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 그쵸. 맞잖아. 근데 그쵸. 당시에 나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됐는데 파워레인저를 아직도 본다라는 게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숨겼거든요, 그거를. 약간 그치. 그런 게 라일리의 마음이 느껴졌어. 사실은 맞아. 그 걔네 나이 때 보라고 만들어 온 프로그램이 맞는데 그거를 아직도 내가 좋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숨기고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그런 것도 되게 것들이 그 재밌었습니다. 개그씬이 저는 코드에 맞아서 계속 빵빵 터져서 중간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네 개의 새로 태어난 감정들이 기존 감정들을 이제 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 라일리 needs more sophisticated emotion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약간 우리 같은 더 복잡한 정교한. 정교한 감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쿠데타를 당하고 나서 그 5명의 감정들이 이제 막 방황을 하면서 걔네도 좀 성장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분노도 원래는 막, 이게 뭐야, 짜증나, 약간 이런 다 애였는데, 때려 부수기만 하는 애였는데. 근데 막 자상하게 막 이제 기쁨이를 달래주니까, 너 되게 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쁨이도 원래는 진짜 약간 막 항상 엄청, 조증인 것처럼. 조증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독재자처럼 막 박정희처럼 이렇게 박정희 갑자기 박정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근데 이제 되게 막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나 그런 것들도 또 어떻게 약간 느껴졌냐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냥 분노도 되게 진짜 막 물불 안 가리는 그런 분노가 있는 반면에 또 엄청 차가운 싸늘하게 식은 분노도 그죠. 있고 되게 어떤 정당한 분노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냥 짜증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잖아.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사실 조금씩 그 분노의 어떤 뭐 단계라든지 종류가 막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묘사한 것 같더라고. 얘가 나이가 들면서 더 섬세한 그런 감정들을 알아가고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면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네. 되게 스마트하다고 생각했어요, 영화가. 그래서 저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기쁨인데 우는 기쁨이 이건 사실 1편에서는 없었던 일이었었으니까. 있긴 있었을걸요, 아마? 원에서도. 시무룩해야지 다시 바로 조증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무튼 네. 그런 면에서는 또 되게 좋았다. 네. 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웠던 거 얘기해볼까요, 영화에 대해서? 이거 다 좋았지만 요거는 조금 별로였다, 약간.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성장이 빨랐다. 아, 성장이 빨랐다.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자기적이었다는 느낌? 약간? 자기적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뭐 부럽다 이렇게 빨리 깨닫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나. 저는 약간 어떤 걸 느꼈냐면 이 라일리라는 친구가 너무 복받았다. 솔직히. 왜냐면은 그 엄마 아빠도 너무 자상하고 또 이제 라일리만을 바라보면서 키우고 또 친구들도 너무 진짜 다 나이스한 친구들이고 그리고 막 주변에 막 너무 나이스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약간 맞아요. 빌런이 영화에 이 진짜 머릿속에 있다 빌런이 보니까 없다. 거기 그 작중에 그 배경이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맞나? 캐나다예요? 미국인가? 미국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일걸요? 약간 미국인가?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와, 저 동네는 뭐 거의 유토피아인가? 약간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와, 저기는 정말 선진국이고 살기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클린해. 그런 것들이 너무 클린해. 너무 좋은 사람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 근데 좀 들었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어느 순간부터 디즈니가 약간 그런 악마화라던가 대놓고 빌런을 잘 안 내세운다라는 걸 듣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를 대놓고 음. 나쁜 걸로 묘사를 하면 그걸 특정 인물 군상을 나쁜 것처럼 묘사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이제 사연이 있고 이게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모두가 알잖아요, 이제는. 완전 악역만 있는 건 아니고 그쵸.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납득할 수 있게 스토리를 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컨대 뭐 여기 영화에서도 뭐 이제 뭐 친구 뭐 진짜 뭐 나쁜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그 친구랑 뭐 싸운다든지 막 그런 식의 어떤 연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친구들도 다 너무 순둥순둥하고 뭐 이제 코치도 마지막에 순둥순둥하고 선배들도 다 순둥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한 큐에 화해하고 날라리였던 선배들도 사실은 다들 좋았던 선배들이었고. 그니까. 근데 약간 그게 좀 영화가 그런 걸 표현하려면 그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안 넣은 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이 라일리라는 캐릭터에 대한 어떤 조금 과보호 같은 게 약간 느껴졌어요. 난 약간. 왜냐면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영화 제작진들이 이 라일리라는 를 자기 자식들을 보는 그런 감정으로 막 투영을 해가지고 막 애정을 듬뿍듬뿍 담아서 만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까내린다고? 균형을 균형을 맞추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라일리가 되게 이런 일들을 겪어서 엄청 성장을 했잖아. 성숙을 했는데 사실 인생에서 이렇게 뭔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결말이 나지 않는 사건들도 되게 많단 말이지. 그죠. 되게 뭔가 너무 동화 같은 결말이었다 이런 건가요? 그쵸. 근데 뭐 해피엔딩인 게 좋으니까 모두에게.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고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도 맞아요. 모두 그쵸. 전 연령층이 볼 수 있는. 근데 약간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요즘에 또 진짜 또 약간 삼천포로 가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걱정됩니다. 약간 뭐 ADHD라든지 뭐 이제 뭐 불안 장애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공황 발작이라든지 뭐 알코올 의존이라든지 뭐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정신병증이 되게 많이 뭐랄까 대중화됐다고 해야 되나?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뭔가 알려져 있고 막 그렇게 됐는데 뭔 소리야? 근데 이제 그런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뭔 소리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런 근데 생각하고 뭔가 있었어요. 이걸 보니까 그런 약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머릿속은 어떤 상태일까? 이런 걸 뭔가 상상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뭔가 슬픔이가 다 독재자처럼 장악해가지고 다른 감정들을 막 다 가둬놓은 그런 상태인 건가?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거는 내지는 뭐 삼천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 재밌는 상상인 것 같네요. 난 그런 게 좀 궁금했어. 그러니까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어떤 감정들 사이의 밸런스가 무너진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도 뭐 나름대로 되게 재밌는 즐거운 상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급하게 마무리로 넘어가자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더 하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토이스토리도 3편까지 끝내고 뭐 4편, 5편, 4편 나오고 5편 나온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네. 인사이드 아웃도 2편이 되게 성공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도 잘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영화 완성도나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 깔려 있어서 인사이드 아웃 3나 4, 5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대학교에 간 라일리, 결혼을 하기에 앞둔 라일리 막 이런 느낌으로 시리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중간에 그 노스텔지어 할머니 맞아요. 추억 할머니가 네. 이제 나오는데 그 감정들이 너무 급하게 나왔다면서 그 라일리가 졸업을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결혼을 할 때쯤에 나와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약간 우리 때잖아 지금 약간 졸업을 2번 정도 더 하고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약간 결혼을 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약간 아예 성인 타겟으로 나와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이제
그 리스님이랑 저랑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리스님이 1이 좀 별로였는데 2는 되게 괜찮았다 의외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고 1이랑 2가 되게 비슷하다? 결도 비슷하고 어떤 나한테 주는 감동의 정도도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근데 리스님은 1보다 2가 더 좋았던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셨어요? 그냥 저한테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개그 코드도 더 잘 맞았고, 원은 그냥 진짜 그냥 정말 그냥 동화 그 자체였지만, 투는 좀 더 복잡하고 이제 복잡 미묘하고 그런 센티먼트를 뭐라 그래야 되지? 미묘한 감정들에 대한 감정 변화나 성장에 대한 걸 잘 건드려줘서 사실은 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나 영리하게 풀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인사이드 1에 있었던 그 감정들보다 약간 어떤 한 겹이 더 쌓인 느낌이니까 뭐 감정들 네. 간의 대립이라든지 정신적인 성장이라든지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게 더 재밌다고 근데 느끼셨을 수도 사실은 있겠네요. 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맞고 그때 깔아뒀던 그런 기본 배경 덕분에 설정들, 빠르게 설정 덕분에 이야기를 전개한 것도 맞긴 한데 그래서 보니까 1편만은 못하네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 1편을 언젠가 또 봐야 되는데 또 이제 또 그럼 심들어가게 쟤 또 이제 심판에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빙봉 장면도 되게 당시에는 엄청 스마트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 그렇죠. 추억 속 유아적인 인형,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면서 애착 인형을 떠나보내는 애착 인형을 것들. 상상친구를 떠나보내면서 상상 이제 친구.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인사이드 1이랑 2 둘 다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봤고 무엇보다도 네. 그 애정이 느껴져서 좋았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얘기 하고 끝내야겠다. 그 네, 영화를 네, 쿠키 영상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남아서 봤는데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서 그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그 애기들, 그러니까 그 해 태어난 애기들 이름을 이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무슨 픽사 전통이래. 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그 해 태어난 사람들 애기 이름을 다 올려주는 게 이래. 그리고 그게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영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바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나는 그 문구가 너무 감동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제 영화 제작진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느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라일리라고 하는 자기 자식 같은 이 친구가 정말 잘 컸으면 좋겠다. 얘가 정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어. 그런 따뜻한 시선이. 예.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뭐 약간 주접으로 이제 끝난 것 같아서 웃기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에피소드 들어주셨던 번쩍이 분들이라면 저의 지갑 탈환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TMI네요. 근데 이미 포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 이제 네. 이제 월요일 화요일 되면 또 이제 전화 쫙 돌리고 아이고. 아닙니다. 한번 트라이를 해볼 겁니다. 고객센터에 한 번씩. 네, 진짜 번쩍 여러분들 너무 늦게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리스님 지갑 탈환을 같이 좀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번쩍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갑이 그쵸. 무슨 색이죠, 그리스님? 갈색 카드 지갑이고 약간 양옆으로 열려서 명함 같은 걸 좀 넣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케이, 갈색 카드 지갑.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돼? 약간 좀 이상한데?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이드 아웃을 1을 봤거나 2를 봤거나 안 봤지만 저희 에피소드를 들어주셨더라도 뭐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다 읽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떤 루트로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얘기를 하지 마. 그런 단서조항 말고 다음 주에 무조건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을 바꾸세요, 선생님. 다음 주에 무조건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마무리 해볼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파바바.
바질은 이제 파바바 생각이 날까? 파바바. 대신해줬어. 안녕. 안녕.